여러분, 한국자생출란의 유령을 아십니까? 출란의 유령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글을 올려드렸듯이 출란의 상록이 신화와 꽃을 만듭니다. 제가 홍성에서 41년 전에 처음으로 출란과 비슷하게 생긴 하얀 잎을 가진 난초를 처음에는 난초인지 몰랐다가 난초로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얀색의 무늬를 가진 출란을 보고 유령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동기들이 처음으로 산채를 가서 발견된 난초의 그 무늬가 바로 유령의 무늬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유령을 산채하여 분에 올려 키웠는데, 결국 그 유령의 흰 무늬는 잎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화를 붙이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면서 결국 사멸하고 말았습니다. 재배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고, 몇 번의 유령을 만나서 다시 재배를 하면서 결론은 유령은 신화를 붙이지 못하고 꽃도 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유령을 보게 되면 산채를 하지 않고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자리 이동을 하지요. 유령이 많이 난 곳을 보면 많은 난초들이 주변에 하얗거나 미황색의 무늬를 가진 유령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령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타 죽는 이유는 결국 상록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얀 무늬로 올라와서 잎 끝까지 녹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녹이 없는 잎은 결국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잎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타들어가면서 수멸합니다. 사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유령 주변에 서나 서반을 있으리라 보고 유심히 관찰하지만 결국 유령밭에는 서나 서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품종 자체가 서나 서반이나 소호반 같은 호피반 같은 개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령은 품종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출품을 할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령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명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전시에 출품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가 하얗거나 황색이거나 미황색으로 올라와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영상에 보는 난초와 같이 녹이 들어서 잎 끝에서부터 기부 안쪽으로 녹이 차들면 결국 이 난초는 유령이 아니라 서나 서반이 되는 것입니다. 신화를 붙이고 촉수를 늘려가면 그 세력에 따라 꽃을 피우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유령은 녹이 들지 못하고 상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화에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화를 보면서 유령과 서와 서반을 구별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녹이 좌우합니다. 지금 구촉에 보면은 녹이 많이 차들어서 서산반 같은 개체로 보입니다. 신화는 유령으로 올라옵니다. 하얗게 올라와서 입끝에서부터 기부 쪽으로 녹이 들어오기 때문에 녹이 있는 곳은 타지 않습니다. 재배의 환경에서 어떤 질병이나 또는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타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는 입이 끝에서 안쪽으로 무늬가 들면 녹이 들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혀 입 끝이 상하지 않습니다. 하얗게 올라왔으나 녹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록이라는 녹이 난초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잎의 넓이가 좋아지고 세력이 더 활발해지면서 잎장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잎의 세력에 따라서 빛을 받고 또 비료의 성분을 영양 성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벌브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커진 벌브에서 신화도 올리지만 꽃도 올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청무지 잎의 일반 출란에서는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력도 좋아지고 꽃도 잘 답니다. 그러나 서나 서반이나 서반 개체들은 그 잎의 녹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을 한다 하더라도 꽃을 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늬를 많이 발현시켜서 여배품으로 가을에 전시에 출품을 하고 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잎을 보는 여배품으로 재배를 하고 관상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벚난초는 제가 한 7에서 8화분 정도 키우고 있는데 밀양에서 산채되어 그 신화가 올라올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 녹이 들어오면 서반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잎이 강직하고 다이아몬드 변으로 배골이 있고 잎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시에 여배품으로도 몇 번 출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난초의 매력은 약간의 중이벽성이면서도 잎이 강직하고 그리고 무늬가 잘 듭니다. 이것은 대주가 된 세력이 좋은 같은 종의 품종의 난초입니다. 세력이 이렇게 좋으면 신화도 3개 내지 4개 정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촉에서 6촉 정도 되면 그 해에 가을에 분촉을 하고 키워야 됩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세력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꽃 한 대가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서나 서반의 이 산반성이 있는 이 난초에서는 백화가 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 차광과 그 다음에 탈착의 시기를 너무 일찍 벗겼기 때문에 그 설백의 유령이 설백의 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백색의 그 꽃을 화형 좋은 꽃을 단정하면서도 그런 꽃을 제가 작년에 첫 꽃을 보았습니다. 금년에 꽃을 달았을지를 확인하고 수태를 씌우고 화통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나 서반의 개체들은 꽃 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 한 7, 8년 이상을 키우면서 세력 속에서 꽃을 여러 대 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에 출품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난실에서 물을 주고 하얗게 올라온, 그래서 녹이 차드는 서삼반의 개체인 이 유령 같은 잎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유령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